이게 당장 일본, 중국만 하더라도 절대 창업할 수 없는 직종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양심적이고 자,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스크림 매장 약간 반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만 전문으로 파는 매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 과자도 반짝했었죠. 그 유행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폐업을 많이 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행을 타고 있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존칭을 써야 돼? 아니, 반말했는데. 자, 여기는 뭐 하시는 누구십니까?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네. 한 사람이죠. 원래 본업은 뭐지 원래? 본업은 그렇죠,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왜 갑자기 보험 설계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된 거야, 일을?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보험 일이? 영업이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치 않다? 일정치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뭐 조그마한 돈이라도 더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소자본 창업에 관심을 두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하게 됐죠. 뭐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친구가 먼저 하고 있었어요. 몇 개를? 친구가 하나를 하고 있었는데 뭐 월 매출 대비, 내가 신경 쓰는 대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게 뭐 한 달에 정말로 그냥 뭐 한 달에 돈 100만 원만 더 번다면 괜찮겠다 싶은 심정으로 했는데 예상 외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지금. 친구가? 아니 내가. 친구는 몇 개를 하고 있어? 친구는 지금 한 개를 하고 있고. 한 개를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해준 거야? 소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것 좀 물어봤지 한번. 이거 뭐 창업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처음에 오픈했고, 그리고 뭐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띄며. 그러니까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본사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본사랑 미팅을 해서 내가 뭐 자리랑 내가 알아보고. 그럼 그 사람도 체인점을 한 거네 어차피. 그렇지, 처음부터 체인점을 한 거지 친구도. 근데 그 친구가 들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들어서 시작을 한 그 친구는? 그 친구 말로는, 근데 그 친구 상권은 솔직히 너무 안 좋은 상권이어서 그냥 걔는, 그 친구는 너무 아파트 상권에 했나? 아파트 상권인데 너무 할렘가 쪽에다가 할렘가? 할렘가 쪽에다 해가지고 내가 봐도 수익 구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곳에다 했어.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마저도 어떠한 뭐 이윤 창출이 된다 하니까 뭐 어디에서 하더라도 돈 100만 원씩은 벌 수 있겠구나 싶어서 했지. 그래갖고 한 달에 나는 뭐 많이는 안 바라고 한 150만 원 더 챙겨가자. 왜냐면 영업이라는 게 많이 벌 때는 정말로 일반인들 연봉 한번 벌고, 근데 진짜로 뭐 정말 안 될 때는 일반 직장인 월급도 못 받을 때도 있고. 보험이? 그렇지. 그렇죠. 왜냐면 요즘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들지. 솔직히 사람들 만나는 거 더 꺼려하니까. 그렇지, 그러겠다. 네, 그렇지. 근데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자주 찾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시작하게 됐다. 그렇지. 아무래도 나쁘지 않겠구나. 우리 간단하게 먹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행 타는 음식들이 아니거든.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진짜 욕심 안 부리고 내가 하루에 한 번만, 매장 한 번씩만 들렸다 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매장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해. 그냥 어디 놀러 가면은 이틀 만에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해도 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300 정도는 벌어지더라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거지. 그래서 한여름에? 그렇지. 8월 달에 내가 순수 가져간 게 300이 좀 넘었으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기 자본 얼마 정도 들었어? 초기 자본은 내가 처음 듣기로는 3천만 원이었는데 어떤 그냥 시설비용?
칫솔 비용, 아이스크림 넣는 거 넣고 과자 넣고 보증금이랑 월세 같은 거. 보증금 포함 전부 다 포함해서. 아 근데 보증금이 이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3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야. 그렇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차지하지. 왜냐면은 상권이 엄청나게 중요한 직종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일반에 예전에 있던 그 아이스크림 그 매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다시 이제 무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무인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무인이랑 그냥 일반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랑. 그냥 인건비 문제야. 인건비 문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손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아니 간혹 아니 자주 있는 것 같아. 아이스크림 하나에 400원에 팔어. 아 지금? 400원에 팔아. 막대로 된 거? 막대 아이스크림 400원이야. 하나에 400원이야? 하나에 400원. 엄청 싸네. 근데 300원에 들어와. 그럼 하나 100원 뛰기. 하나에 100원 남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나처럼 소자본에 그냥 아이스크림하고 과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100원 뛰기이긴 하지만 아이스크림 사람들이 고주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사가? 아니거든. 이게 10,000원어치 사면은 뭐 20개 사가고 많이 사가신 분들은 정말로 봉다리 한 10봉지 막 이런 식으로 사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100원만 남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10,000원, 20,000원씩 남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 아 다른 이제 과자 같은 거로 이제 부가 수익을 이렇게 내는 건가? 그래서 과자 같은 것도 과자가 아이스크림보다는 매출이 좀 더 낮지. 아 과자가. 수익이 좀 더 낮지. 아 과자보다. 과자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사지 과자를 많이 사진 않아. 비율로 보자면 100%에서 과자는 25%, 아이스크림 나머지 75%의 비율이라 그래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 근데 이제 막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이제 막대가 하나 남는 거지. 이제 뭐 다른 뭐 이렇게 쭈쭈봐도 비슷하겠지만 뭐 이렇게 비싼 것들 있잖아. 그런 것 좀 더 남는 건가? 400원 내가 이제 종류로 말하자면 400원, 500원, 600원, 800원, 1,000원 그리고 1,3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아. 4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600원짜리까지는 남아봤자 150원. 진짜 600원짜리는 150원 정도? 그 정도 남고 어차피 뭐 400원, 500원짜리는 남아봤자 뭐 100원에서 120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서비스 품목인데 이게 절대 비싸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 마트 같은 데 보면 정말 싸게 파는 데 보면 막 10개 2,900원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10개 2,900원? 그렇게 파는 데가 있어. 몇 군데 없어. 근데 그런 데는 아이스크림 마진 안 챙기겠다는 생각인 거지. 아이스크림 마진 안 챙기고 그걸로 인해 손님을 끌어들이겠다. 하지만 나는 아이스크림하고 그렇지. 다른 거를 부가적인 수익을 그렇지. 그냥 미끼 상품이라 보면 돼. 근데 이거 가지고 나한테 이제 1,000원 팔면 250원이 남는다. 250원. 그럼 30% 25% 남는 25% 30% 괜찮네 남는 거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따지고 보면 괜찮은 거지. 따지고 그렇지. 보면. 그렇게 보면 괜찮지. 근데 웃긴 게 사람 심리가 당장에 우리가 그런 살인점 들어가잖아. 아이스크림 내가 400원짜리를 8월달 한 달에 몇 개 판 줄 알아? 몇 개 팔았어? 400원짜리는 10,000개를 넘게 팔았어. 진짜로? 400원짜리는. 근데 웃긴 게 10,000개 10,000개 넘게 팔았어. 근데 이게 500원짜리까지는 잘 팔려. 하지만 800원짜리부터는 정말 잘 안 팔려. 많이는 안 팔려. 결국에는 홈류가 많이 남지. 홈류 하나 팔면 1,000 얼마씩 남는데. 홈류. 이거 투게더 큰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1,000 얼마씩 남는데 남으면 뭐해? 이게 뭐 아이스크림 한 냉동고에 뭐 몇백 개씩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들어가봤자 뭐 20개, 30개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야. 분명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무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 안 내고 계산해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게 제일 클 건데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정말로 지나가는 손님들조차도 나한테 많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이게 당장 일본, 중국만 하더라도 절대 창업할 수 없는 직종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양심적이고 그리고 아까 내 말한 마진율 평균 28% 정도, 이 28% 정도가 그런 기본적인 로스율까지 생각해서 마진율을 챙기는 거야. 그리고 그렇잖아. 가져가봤자 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400원짜리 백날 집어가봤자 얼마나 집어가겠어.
어차피 집어봤자 10,000원이야 그러잖아. 진짜 많이 집어. 진짜 많이 집어가도 10,000원인데 하나씩 더 집어가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 두 개씩 더 집어가고 해봤자 워낙 싸니까. 워낙 싸니까 그 들어온 단가도 나도 뭐 솔직히 내 돈이긴 하지만 그리고 CCTV 자체가 한 달하고 보름 45일 동안 저장이 돼.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CCTV를 안 볼 수는 없겠지. 우리가 아무리 무인을 하더라도 그럼 밖에서 일 보다가도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CCTV를 분명히 돌려볼 텐데 그때 돌려보다가 수상한 낌새가 있으면 그때 잡는 거지. 난 실제적으로 나는 한 세 번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CCTV 돌려서. 그래갖고 어떻게 잡아? 거기서 이래?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집어가 버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산할 때 하나 쓱 계산을 한 척하면서 가져간 경우도 있고 그냥 가져간 사람도 있고. 아 그래? 그럼 잡을 때 어떻게 잡아? 다양해. 경찰서 경찰서 신고하는 거야? 우리나라 경찰이 막 사람들이 경찰들이 이게 막 일을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경찰에 우리가 신고장 고소장에 들어가야 되면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도둑이나 이런 잡범 같은 경우에는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잡아야 종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정말 바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가할 때는 신고하니까 일주일 만에 잡혀서 왔어. 잡았어? 잡아. 경찰이 잡아줘. 얼굴만 보고? 얼굴만 보고 잡아. 어떻게 잡아? 우리나라 CCTV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 우리 가게에 CCTV가 달려 있잖아. 가게에서 나가서 어느 방향을 갔느냐. 그러면 간 방향부터 그 근처에 있는 CCTV 또 돌리는 거야. 아 진짜로? 그렇게 해서 잡아줘. 아 이렇게 추적 해가지고 시간대로 해가지고. 그렇지. 갖고 어디 최종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택시를 탔다 라고 했으면은 택시 타고 어디서 내렸는지. 그렇지. 그래갖고 만약 그 사람이 카드 계산을 했다 그러면 그 택시 기사한테 카드 번호 뭐냐 이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 카드가 또 돈 아닌 경우도 있어. 또 이제 했는데 손님이 또 돈 아닌 경우 계산했는데 있어.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전화 온 적도 있고 나도 도난 카드로 쓴 적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데 웃긴 게 어떻게든 잡혀. 거의 잡은다고 90%는 잡는 것 같아. 진짜 잘 됐네. 생각보다 잘 잡아.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집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만약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다고 하면 나는 추천. 물론 이게 한 달에 뭐 엄청나게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은 아니야. 그 정도의 아이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루에 뭐 짧게는 30분, 뭐 길게는 물건 정리하면서 1시간 이 정도 하루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어차피 못하지만 직장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퇴근하고 어차피 저녁 시간에 7시 이후로 사람들이 몰리거든. 24시간 하는 거야? 24시간 돌리는 거지. 24시간으로. 24시간. 왜냐면은 냉동고잖아. 냉동고 내가 문 닫는다고 냉동고 불을 끌 수는 없잖아. 어차피 전기세 돌아가는 거 새벽에 단돈 100원이나 벌자는 거지. 24시간 돌아가는 거니까. 어차피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냉동고가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24시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 것 때문에 돌리고는 있지만 아무튼 나는 이거를 창업하신다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추천해. 근데 큰 욕심 안 부린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뭐 월세가 비싸다거나. 월세는 내가 이쪽 대표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모르겠어요. 물론 월세라는 거는 그 상권 그리고 유동 인구 이런 것들 모든 조건이 부합했을 때 월세가 비싼 거겠지만 굳이 비싼 데 할 필요 없다. 굳이 비싼 데까지 막 100얼마씩 하는 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이러나 저러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겨울철이라도 그렇잖아. 우리가 이건 여름에만 벌어야지라고 하는 장사는 아니거든.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못 벌더라도 겨울철에 50만 원, 100만 원 벌어갈 거냐. 그래도 그러면은 월세 대비 상권에서 충분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지. 왜? 새벽에도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 아파트는 새벽에 안 돌아다녀. 그렇잖아. 내가 있는 곳은 학교도 근처에 있고 대학교도 있고 원룸이나 이런 것도 밀집돼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는 나 같은 경우는 아주 좋지. 그러면은 좀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어린 친구들도 있고 아파트 상가도 있고 원룸도 있고 그래도 유동인구 약간이라도 좀 있는 곳이 낫다. 그렇지. 참 복잡한 거긴 한데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네, 그렇게 메인 도로에는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메인 도로에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은 월세만 비싸면은 결국에는 그러게 월세 비싸게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금방
그만하고 닫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정말로 월세가 작은 곳에서 자그마한 평수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2개, 3개씩 내시는 분들이 많아. 나 같은 경우도 10평에서 적정하게 하고 있잖아. 월세도 적정하고. 근데 이제 하면은 이제 몇 개를 더 할 생각은 없어? 나 지금 내년 하나 더 할 거야. 하나 여름 되면은. 여름 되면 아니지. 봄에 3월 달부터 하나 해야지. 겨울철에부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3월 달에 하나 더 낼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소상공인 대출 받아서 지금 내년 여름에 하나 더 내고 내년까지는 2개 정도 더 내가지고 그걸로 할 거야. 그러면은 한 군데에서 여름철에 한 250씩만 나와준다라면 그러면 한 달에 750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뭐 어디 뭐 치킨집 하나 차려도 한 7천만 원, 8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무인으로 내가 박혀서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이건 부수입이란 말이야. 그냥 내가 이걸 내 직업을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부수입인 거 내 돈 뭐 4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뭐 한 달에 10만 원 이자 주니? 안 주잖아. 그렇지. 그럴 바에는 이러나 저러나 이런 거 할 게 없다라면 차라리 쓰는 게 맞다는 거지 나는. 맞아.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다. 그렇지. 그거 갖고 주식도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안정적으로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벌 수 있는 걸 해야지. 무인이니까 이걸 10년 하다 그만둘 거야? 20년, 20년? 할 수 있다고 봐. 편의점도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뿌리 깊게 내린 지가 10년이 훨씬 훌쩍 넘었는데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래도 한 10년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쓴 돈보다는 훨씬 많이 벌겠지. 그래서 난 하고 있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또 차릴 생각이고.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고 이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수고했다. 아, 편하다. 좋았으니까. 봉준이 이렇게 놔둬? 집어 걸어놓고. 아, 원래 밑에다 걸어놨었는데 안 떼가지 손님. 걸어놔가 지금 사람들이 다 올려놔버려. 아니 근데 음료수 값만 계산하고 이렇게 가버린다고 과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웬만하면 안 잡고 좋게 넘어가려는데 짜증나고 잡아버려. 잡아고 합의금 받아버려. 차라리. 합의금을. 근데 합의를 안 해도 걔는 구속 아니야? 뭐 경찰 접수되면은 구속도 되고 하지. 근데 절도죄가 있으니까 얼마 한다고 합의한다고 취하가 되지는 않지 않나? 내가 고소를 안 하지. 고소는 안 하고. 합의를 해주면 고소 안 하고 합의를 안 할 것 같으면은 당긴 물건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